너무나 그게 잘 안 돼. 아우, 그래서 너무 힘들어. 사랑 줘야 되겠다. 얘 그러니까. 어떡하냐. 애절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 좀 줘요. 어이, 뭐라, 여 사랑 좀 줘라. 이동호 스탠바이. 네. 리온 작가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고양이들, 야, 니들, 양이들 오케이? 어머, 왜? 대답한 거예요? 그럼. 어머. 얘네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어머. 이야, 정말 오늘도 재미난 한 시간이 되겠군요. 자, 갑니다. 우리가 동화처럼 살아가는 이야기 우동살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귀한 손님 김리호님 쭉 이어가십니다. 또 나와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매번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찾아와서. 그것도 항상 김밥을 싸들고. 네. 그래서 네. 고맙다고 해서 당황했어요. 오늘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네. 책도 책이지만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신을 신고 오셨을까? 세상에. 그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렇죠. 예. 슈즈 디자이너니까. 네, 그럼요. 아유, 예. 새 신발 신고 왔어야 될 거 그랬나? 오늘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네. 그 슈즈도 슈즈인데 네. 지난 회와는 좀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네. 단발로 아, 컷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병식이가 어. 이발했네? 네, 남자들은 벌초라 표현하고 아. 뭐 어떤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 원래 네, 쇼컷을 원래 해야죠. 네, 원래 원래 이 쇼컷을. 정도 항상 유지하고 음. 잠깐 이제 신경 못 쓰면 좀 잘하고. 네. 우리가 신경 못 쓸 때 처음 그러니까요. 만났다. 네. 신경 쓸만하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네. 회. 그러니까 컨디션 안 좋고 뭐 날씨 덥고 이럴 때 또 미용실 가는 게 좀 힘들고 그쵸. 귀찮으니까 그 사이에 막 잘하죠. 네. 예. 마침 우동사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좋으네요. 예쁘게. 네. 예. 그래서 오늘 어떤 신을 신고 그래서 사실 예. 만드는 건 좋아하는데 뭐 입고 신는 건 그냥 대충 하고 다니거든요. 깨끗한 거 모르겠는데 신발이. 네, 그때도 깨끗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디자인 직접 한 거? 그죠. 와. 샌들. 아, 오늘은 샌들. 슬리퍼 형태. 무슨 색이에요? 네이비색 오. 세틴. 오. 그리고 금색 장식. 꽃 같은 장식. 이야. 해바라기 같은. 네. 예쁘다. 요새는 이제 덥기도 하고 네. 편한 거 많이 신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번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신어봤어요. 내려주셔도 돼요. 예. 아, 예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밥상에 신발이 올라와 있어도 개의치 않지만 여기 카메라에 신발을 이렇게 하려니 아니죠. 왜냐면은 리온 작가님이시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원래 그 직업은 슈즈 디자이너이기 네. 때문에 네네네. 우리 그 애청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음. 잘 알고 있어야죠. 맞습니다. 아유,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네. 리온 작가님이 소개해 주시는 또 골라온 픽한 네. 책. 지난번에 소개했던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였나? 네. 모든 것은 축복이에요. 네. 그거 읽고서 생각났던 책인데 네. 이 책은 제가 몇 년 동안 꽤 이제 좋아했던 책이에요. 오. 근데 신시아 라일런트가 글을 쓰고 브랜덴 웬젤이 그림을 그린 삶이란 책이에요. 삶. 삶. 외자네. 삶. 네. 네. 왜 이 책이 생각났고 왜 몇 년 동안씩이나 이 책을 아꼈을까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인생에는 꽃길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게 다 인생이고 그런 걸 받아들이고 갈 때는 인생이 다 축복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랑 연결되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이라는 네. 건.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책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 마음을 좀 새겨두고 살아야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좀 바르게 서지 않을까? 힘든 일이 있다고 금방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기쁜 일이 있다고 막 붕붕 뜨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싶을 때 이 책을 조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참 세상에는 어른들이 읽으면 참 행복해지는 동화가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많죠. 그거 다 소개할 때까지 우리는 우동살이 계속 갈 겁니다. 좋죠. 네. 삶 하고 표지에 보면은 블루톤이에요 다. 흰색 글씨로 가운데다가 삶이라고 딱 찍혀 있고
시원하다. 보름달이 가운데 딱 떠 있고, 보름달을 어떻게 보냐면은 숲속에서 바라보는 이제 오. 보름달이에요. 주변에 나무들이 이렇게 저녁입니다. 나무들이 쭉 잎사귀가 다 있는데, 저녁에 중간중간에 우리 동물 친구들이 다 숨어 있어요. 보름달을 바라보는 나를 쳐다보는 동물들이 시선이 있죠. 뱀도 있고, 고릴라도 있고, 새도 있고, 많아요. 눈이 막 초롱초롱하게 다 떠 있네요. 오호. 그 중에서 여기에 또 이동호 어린이도 또 이렇게 또 초롱초롱 또 옆에 앉아있고, 리온 작가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쭉 이게 글이 좀 많아요. 지난번에는 네, 그림이 그거에 많았고. 비해서는 네. 글이 좀 많은데 뭐 이것도 이제 보시다시피 그림책이어서 그림이 크게 들어가 있고 글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시적이어서 네, 아. 그래서 한번 글을 한번 쭉 읽어보고 그래, 일단은 이제 네, 그 시처럼 읽는 이 글에 대해서 한번 느낌을 받아봐요. 네, 좋아요. 그리고 한번 글부터 보고 네. 그림을 보도록 하죠. 네, 낭독해 네, 주세요. 3. 신시아 라일런트 글, 브렌덴 웬젤 그림, 이순영 옮김, 북극곰 출판사입니다. 삶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코끼리도 태어날 때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납니다. 햇빛을 받으며 달빛을 받으며 모두 자라납니다. 동물들에게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물어볼까요? 매는 하늘이라고 할 겁니다. 낙타는 모래라고 하겠지요. 뱀은 풀이라며 씩씩 거릴 겁니다. 거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보았거든요. 하지만 거북이도 삶을 사랑합니다. 등에 쏟아지는 소나기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산다는 게 늘 쉽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길을 잃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주 많다는 것과 누군가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삶에서 아름다운 것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을 때에도 잊지 마세요. 들에 사는 토끼와 산책길에 마주치는 사슴이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가는 늑대와 기러기도요. 동물들은 삶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삶은 변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매일 아침 부푼 마음으로 눈을 뜨세요. 삶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자라날 테니까요. 신의 진짜. 시갔죠. 글을 보면서 이제 우리끼리 네. 얘기도 좀 하고 네. 그럴까요? 네. 그림이랑 한번 또 얘기하고 싶은 그림이 있으면 그럴게요. 네. 자, 첫 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 삶이라는 책에서 펼쳐지면은 동호야, 첫 장을 펴면은 밤하늘의 별, 파란 하늘에 많은 행성과 별이 쭉 있어요. 이게 사실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림책은 달라 보이겠지만 이걸 하늘이라 생각하면은 이게 별이 되는 거고 바닷속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또 불가사리도 되고 별이 불가사리처럼 되고 그림 참 잘 읽어.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물방울들이 다 올라오는 이 모습. 이 불가사리는 이제 하늘로 따지면 이제 꽃잎인데 바다에서는 불가사리라고 표현할 수 있죠. 바다에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공통점은 뭐냐면 하늘로 봐도 되고 바닷속을 봐도 되는데 고요하고 안전하고 시작의 느낌을 주는 거. 태초의 엄마 뱃속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첫 장의 이미지예요. 뭔가 엄숙하고 편안한 오, 느낌. 그래서 너무 밝은 색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이 있는 첫 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상대로 육지도 있고 산도 있고 있는 가운데 여기 호수 바다도 있는데 여기 이게 뭔가요?
저 언뜻 올챙인 줄 알았다가 이 낙지인가요? 같은 뭐 물고기 비슷한 저기 어, 도룡뇽 같은 네, 도룡뇽 비슷하게 어, 생긴 주꾸미 아니면 주꾸미? 조금 하여튼 다 여기 빨판이 있길래 주꾸미도 빨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긴 보이네요. 게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어. 물 안에 다리가 있습니다. 도룡뇽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 아까 말했던 하늘과 바다가 똑같이 돼 있어요. 물 위에 떠 있는 것도 그 표현이고 위에 하늘도 아까 말했던 물방울처럼 별처럼 이게 다 이게 있어요. 파란색으로. 뭘로 그린 것 같아? 느낌이? 느낌이 유화 같아요. 유화 같아? 어떻게 이게 유화입니까? 아니 뭐 뭘로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수채화 기법 예, 붓으로 유화를 그렸겠죠. 썼어도 얇게 펴봐도 얇게. 붓으로 네, 그리고 이게 머리결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부드럽게 둥글둥글하게 그렸어요. 둥글둥글. 그림 표현이 약간 둥글둥글, 둥글이시게 둥글이. 이동처럼 둥글둥글. 따뜻하게. 따뜻한 둥글둥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삶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긴 어디예요? 아주 육지로 왔는데, 작은 싹이 나고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싹이 하나, 풀 하나가 딱 나와 있어요. 그냥 그게 시작이야. 작은 것에서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코끼리도 태어날 때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납니다. 아기 코끼리를 돌봐주는 어미 코끼리가 있어요. 아기 코끼리는 아주 그냥 입이 쩍 벌리고 헤헤헤 기분 좋은 표정이고 그리고 이 엄마 코끼리가 한 마리가 아니라 아빠 코끼리도 있고 여러 마리예요 지금. 네. 무리를 지니. 그런 것 지어가지고. 같아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자라나는 이제 아기 코끼리와 이제 어른 코끼리가 같이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햇빛을 받으며 달빛을 받으며 한쪽 페이지는 낮에 걸어가는 거 해가 있고 다른 페이지는 초생달이 있으면서 또 걸어가는데 그 사이에 하루 만에 이게 클 리는 없고 이게 세월을 그쵸. 뜻하는 네. 거겠죠. 몇 날 며칠이 지난 거를 그렇죠. 네. 그걸 이제 표범이 보고 조금 놀라는 수염이 곤두섰네요. 저렇게 빨리? 약간 이런 표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야생적인데 고사리입니까? 고사리가 아니고 어떤 풀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햇빛을 받으며 달빛을 받으며 모두 자랍니다. 동물들에게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물어볼까요? 언어가 많은데 다양하게 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기린, 앵무새, 구간조, 침팬지, 성성이, 콧불소, 사냥, 고양이, 다, 고릴라, 낙타, 곰, 북극곰이 여기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을 잃었나? 여튼 호랑이 꼬리만 보이고요. 다 다양한 동물들한테 이제 이게 다 다르겠지. 그러면 바꿔서 우리 리온 작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을 가장 사랑합니까? 쉬우지?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가장은 사람 아닐까요? 사람. 사람을 가장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주 인간적인 작품이 많이 나오겠군요. 사람을 사랑한다. 네. 자, 이동 씨. 네, 넘어갈게요. 넘어가줘서 너무 고마워. 왜냐 어려울 것 같아서. 아니 왜 어렵냐면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가장보다도 없어. 사랑이 뭔지 나 진짜 아직까지도 모르겠어. 사랑부터 정의를 내려야 돼. 그 김민기 형님이 말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 사랑이 아직도 진짜 좋아하는 분인데. 지하철 1호선. 그분이 그랬어? 그 한번 그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처럼 수준이 낮고 지식이 짧고 마음이 좁은 사람은 사랑이 전합니다. 실체가 딱 있었으면 좋겠어. 수준 딱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그거 할래. 근데 오늘은 이건가 싶다고. 내일은 저건가 싶다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나는 진짜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혹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를 때 이거겠구나 싶은 거라서 나도 요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데 안 돼. 너무나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너무 힘들어. 사랑 줘야 되겠다. 얘 그러니까. 어떡하냐. 애절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 좀 줘요. 어이 뭐라 여 사랑 좀 줘라. 우리 동우 사랑 좀 줘. 댓글 달고 사랑 저 결핍증 걸리겠어요. 사랑 댓글 좀
부탁해요. 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진짜 난 정말 사랑받는 게 너무 좋아, 나는. 그렇지. 어. 응석까지. 진짜, 아니, 더 응석을 부리면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하루 종일 응석 부릴 수 있어. 난 진짜 좋아. 그래서 이렇게 김밥 누가 싸주고, 아니 책 읽어주고, 뭐, 응석바지 맞네. 좋은데 데려다 맞아. 주고, 난 진짜 너무. 받으면 좋다면서 지금 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다는 거.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나도 거두는 진짜 안 거야. 된다. 난 왜 안 될까? 그거 다음 주까지 생각해서 숙제야? 숙제. 아, 왜 안 될까? 자, 우리 동물들한테 무엇을 가장 사랑하냐 했더니 매는 하늘이라고 말해요. 하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매가 그냥 하늘을 갖다가 다 먹이를 찾아서 응? 하늘을 날고. 낙타는 모래라고. 모래. 모래. 근데 이것도 이제 글쓴이의 입장인 거야, 사실은. 그쵸. 매가 매마다 다 다르지. 그게? 오죽하면 매가 가장 사랑하는 건 사랑의 매일 수도 있어. 낙타는 모래라고 그러지. 얘가 지금 표정이 딱 보고 모래 이러면서 표정이. 이 모래 속에 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지? 하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가족 같은 느낌. 이게 글이 뭐였지? 방금 뭘 제일 사랑하냐고? 네. 동물들한테 아니 낙타야 넌 뭘 가장 사랑하니? 모래라고 대답하고 매는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늘 주변에 있는 것을 지금 지목을 하고 있어. 자, 그럼 뱀은 뭐라고 할까? 뱀은 풀이라고 하면서 씩씩거릴 겁니다. 겁니다야. 그렇지? 추정이지 뱀은. 늘 풀숲에 있으니까. 이거지. 뱀. 역시 동물들이 다 지금 웃고 있어.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주 웃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물속에 있을 때는 뭐 못 듣고 물 밖에 나왔을 때 물어봤어야 되지. 수백 년을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봤거든요. 그 이후로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동우 말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또 야 나는 나라 자신이라고 말했는데 동우를 지금 거북이로 비유할 수 있는 거야. 오히려 사랑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단어 하나로 지금 말 못하는 게 지금 거북이잖아. 거북이는 말 못할 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을 살면서 너무 많은 걸 봤기 때문에 많은 걸 느꼈기 때문에 그걸 뭐 하나 꼭 집어서 말할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거북이도 삶을 사랑합니다. 등에 쏟아지는 소나기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건 다 정말 식구다. 진짜 이건 식구야. 등에 쏟아지는 소나기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기 자연 숲속 자체가 갑자기 폭풍우가 몰면서 전체가 검정색 먹구름이 끼면서 비바람이 세차게 내리고 있는 가운데 동물들이 막 놀라서 막 이리저리 새들도 뭐 도망다니고 그냥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글귀가 보여요. 산다는 게 늘 쉽지는 않습니다. 진리지 진리. 진리지. 바꿔 말하면 쉬우면 삶이겠어 그게. 그렇지. 삶이란 늘 쉬운 것이 아니다. 야, 나는 이 얘기는 산다는 건 늘 쉽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난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야. 사실 뭐 요즘 뭐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이슈도 많지만 나는 뭐 애들한테 한 번도 뭐가 되라고 해본 적도 없고 뭐가 되든지 네가 훌륭한 사람도 좋은데 나는 네가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꿈은 좀 구체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리뭉실하게 무슨 어떤 직업을 갖다가 꿈을 갖는 거는 글쎄 그 몇십 년 후에는 그 직업이 과연 있을까? 그럼 네가 또 120년 시대에 살 텐데 100년 삶을 사는 시대에 살 텐데 직업을 꿈으로 가지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면 더 어떨까라는 데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사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아이들한테? 난 늘 이렇게 얘기해요. 산다는 거는 참 쉽지가 않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큰애한테 주로 이 말을 많이 해요. 중학교 3학년인데 사람은 태어나서 모든 사람은 불공평하게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점을 그쵸. 몇 가지 또 안고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유리한 것 때문에 우쭐하면은 큰 코 다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자주 해요. 자주 해요. 네, 자주 해요. 나는 잔소리 할 때. 잔소리 할 나는 때. 세상은 평등하다는 말을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음. 불평등하게 태어나고 출발선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는 삶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 저희 아이가 9살밖에 안 됐는데 뭐 아침마다 뭐 다 하기 싫대요. 뭐 어디 가기 싫고 자기 수업도 싫고 자기도 일 안 하고 놀고 싶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잔소리로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 뭐 사는 게 쉬운 건 줄 알아? 막 이렇게. 전형적인 엄마의 예. 절로 나오더라고요. 절로 그 말이. 나오죠. 네. 나는 이제 딸아이한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도 이제 교육적 차원에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지우가 집에 있는데 내 손을 이렇게 잡더니 아빠 잠깐 나가재. 그래서 그래 뭐 사러 가나.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집 앞에 벤치에 좀 앉으래. 이제 여기 앉으래. 그래서 앉았어. 뭔가 할 말이 있는 건데 목소리가 아주 왜 그랬더니 할 말이 있는데 아빠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정말 너무 놀랬어. 처음이었거든. 그래서 근데 또 너무 놀란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왠지 초연하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해. 근데 왜? 그랬더니 정말 심각하게 이러는 거지. 뭐 심각하게든 심각하지 않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늘 생각해. 그건 누구나 그래. 그랬더니 근데 왜? 그랬더니 딴 게 아니고 수학 때문에. 하하. 세상에. 근데 또 한 번 놀란 거야. 얘는 진지하니까 웃을 수가 없지. 우리끼리가 내가 지금 웃지만 자기 딴은 너무 진지한 거야. 그래.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렵지 수학. 아빠. 난 정말 죽고 싶어 수학 때문에. 그렇구나. 야,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 너도 수학 못했으니까. 나는 이제 너보다 더 빨리 포기했다는 얘기를 했지. 지우야. 일단 사실대로는 얘기를 해줘. 너보다 더 빨리 포기를 했고 다행히 더 좋아하는 걸 빨리 찾아가지고 이게 중요해. 좋아하는 거 빨리 찾는 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너 아픔을 나는 충분히 공감하고 오늘은 아빠랑 같이 있는 이 순간만큼은 수학 잊어버리자. 잊어버리고 딴 얘기하고 어디 딴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하여튼 확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 수학 계속 그 생각하면 계속 자살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거기서 빨리 우리가 고민했으면 벗어나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얘는 이미 수학을 통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걸 일찍 깨우친 것 같아.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이 제목이 삶이지만 삶을 얘기할 때 태양을 얘기하고 밝음을 얘기하고 빛을 얘기할 때 그것만 얘기하면 좋은 대화 방식이 아니라고 나는 그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산다는 거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꿔 말하면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밝음을 얘기하면 어두운 것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면 죽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뭐 어려운 철학으로 얘기한다면 삶과 죽음 같다 하지만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이제 다양하게 좀 알려줄 필요는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그걸 이겨내고 어떨 때는 또 포기도 하고 이런 모든 모습이 어른이면 더 완벽할 줄 알고 그럴 것 같지만 아니야. 아빠도 자살 생각하고 있었고 그럼 그건 아주 정상적인 거야. 그리고 삶이란 쉽지만은 않다라는 요 문장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게 안타깝게 발견되냐 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착한 마음을 갖고 살아도 사랑을 많이 실천하면서 살아도 그래도 정말 삶이란 본질적으로 어렵고 고단한 건데 그런 걸 다 망각하고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리사욕 눈에 불을 켜고 진짜 더 먹기 위해서 경쟁 속에서 정말 뭐랄까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말하자면 좀 어리석음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거든. 솔직히 안타깝지만 너무 많이 봐. 가까이서든 멀리서든 정말 많이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배워서 혹은 저 사람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저 사람 저런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갖고 왜 저렇게 어렵게 살까? 왜 저렇게 안 되게 살까? 왜 저렇게 비인간적 모습으로 살아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게 인생인데 왜 자기 무덤을 저렇게 팔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참 슬퍼.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이 모델화 한다는 거야. 여기서 소름이 돋는 거야. 와,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때 동화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져. 그래서 자꾸 경식이한테 전화하게 돼. 책 읽어줘. 그래서 결론은 산다는 건 늘 쉽지는 않습니다만 무거우니까 내 스스로한테는 산다는 건 참 다양한 길이 많죠. 참 많은 길이 있어요. 그렇지. 많은 경험을 할 게 있어요.